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사는 필립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영주권을 진행을 할 때 영주권을 거의 거절당할 뻔 했었어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호주에 2013년 3월달에 들어왔는데 그때 운이 좋게, 항상 얘기하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운이 좋게 186 카테고리가 열려서 제가 영주권을 바로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186이라는 것은 Direct Entry라는 건데 바로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비자거든요. 그래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변호사를 1,500불에 고용을 해서 이제 영주권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수월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보란 정보는 다 찾아봤고 많은 정보를 수집한 상태에서 이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이제 영주권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이 비자라는 게 그래요. 무소식이 희소식이거든요. 이제 비자가 진행이 될 때 중간에 연락이 오는 것은 뭐 문서가 더 필요하다, 문서가 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컨택이 오기 때문에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저도 7개월까지는 이제 연락이 없다가 마지막 8개월째 10월 달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민성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민성에서 제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내용이 너희가 보낸 문서 중에서 중요한 하나가 빠져 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달라 라는 내용의 이제 이메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뉘앙스는 그러했습니다. 너의 영주권이 거절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변론이라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뉘앙스의 이제 이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어떤 문서가 빠졌었냐고 하면은 이제 186을 진행하는 이제 트레이닝 피라고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닝을 받거나 아니면 그 대신에 트레이닝 피를 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 2,500불인가 그 정도를 내야 됐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많은 정보를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운이 좋게 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피를 내지 않아도 됐고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그 정보를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찾은 것도 아니고 이민성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이민성에서 운영했던 다른 사이트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트 정보가 뭐 사설업체에서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호주 이민성에서 관리했던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을 받지 않아도 되고 트레이닝 피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비자를 담당했던 이 이민성 직원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 영주권을 리젝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마지막 변론이라도 한번 해봐라, 내가 마지막으로 네 얘기는 들어주겠다, 이런 뉘앙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저희 변호사에게 이제 보냅니다. 근데 변호사도 얘기를 한 게 자기도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대요. 그 당시에 변호사나 이민성 직원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을 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주권을 진행할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 변호사가 그랬어요. 우리가 반론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이민성에서 이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거절이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재심으로 갈 준비를 꼭 하고 계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변호사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보내준 이 문서를 이제 이민성으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이메일을 쓴 거죠. 이민성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 이러한 문서가 있고 이제 트레이닝이나 트레이닝 피를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너희가 명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서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고 트레이닝 피도 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민성에 보내게 돼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안했죠.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리젝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재심을 가가지고 또 돈을 몇천 불을 들여서 이제 재심사를 받게 되고 이제 거기서 비자가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몇 개월의 시간이 더 걸리고 돈도 많이 나가게 되니까 또 영주권을 기다리기까지 마음도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그렇게 메일을 보내고 나서 단 며칠도 걸리지 않았어요. 2, 3일 만에 메일 하나가 날라오는데 이민성이 제 비자를 담당하던 담당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바뀐 이유는 제가 접수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지 못했고 이제 과실이 있는 거죠. 과실이 있어서 다른 직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제 변호사도 상당히 놀랐는데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비자를 담당하던 이민관이 바뀌게 되고 바로 다시 그 다음날 이제 이메일이 날라오게 되는데 영주권 승인 메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민관에게 추가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진짜 마음을 졸였거든요. 한 3일간을 마음을 엄청나게 졸였는데 딱 3일 만에 이민관이 바뀌고 이제 영주권 승인 메일이 날라오니까 막 진짜 엄청나게 기쁘더라고요. 그 3일 동안은 재심을 준비해야 되나,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갈래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딱 승인 메일을 받고 나니까 영주권 승인 메일을 받으시는 그 모든 분들은 느끼시는 그 감정이에요. 정말 기뻤어요. 이제 해외에서, 특히 호주에서 비자 걱정은 안 하고 살아도 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3년 3월달에 호주에 들어와서 이제 3월달에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10월달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8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게 됐고 지금까지 영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주권을 진행을 하실 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엔 영상을 하도 많이 찍다 보니까 이게 한 말인지 안 한 말인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주권을 진행을 하실 때 무조건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한글과 영어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영주권은 취소가 됐고요. 재심을 갔어도 트레이닝 피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이 승인이 됐을지 거절이 됐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바로 거절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몇천 불에 달하는 트레이닝 피를 내지 않았고 영주권을 무사히 받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영주권은 실력 플러스 진짜 운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상당히 좋았던 케이스죠.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영주권이 거절될 뻔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을 짧게 해서 그렇지 그때 상황은 정말로 패닉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호주 이민을 위해서 아니면 호주 영주권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호주 영주권을 진행하실 때 될 대로 되라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많은 정보를 알아보시고 또 타이밍을 잘 알아보셔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